아카네칸 친구들. 거기에 누가 나오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배우는 여기 계신 김영교 배우가 일단 제가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근데 이것도 할 얘기가 많다. 영교 배우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당신을 캐스팅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또 감독으로서 좀 갇혀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부터 영교 배우를 만나면서 너무 이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무조건 이 배우로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완성이 됐을 때쯤에 이제 얘기를 카톡을 드렸고 뭐라고 카톡했어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모르는 사람인 척 처음 보는 척 정중하게 또 친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영교 배우를 제일 먼저 캐스팅하게 됐죠. 그리고 다른 두 배우분도 또 그 두 명의 역할이 더 나오는데 정현이라는 감독으로 나오는 역할은 정회린 배우님이라고 다음 소희와 또 이어지는 땅에 출연하신 굉장히 매력적인 정혜린 배우님을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고 석진이라고 영교가 연기한 역할에 남자친구 역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누구로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일미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 역할에 빠더너스 문상훈 배우님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제작 계획서랑 이렇게 보내드려서 연락이 돼가지고 문상훈 배우님께서 출연하게 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그 배우 세 분이 다 초면이었잖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이게 현장은 사실 저희가 3회차였나요? 3회차. 3회차니까 그 날이 막 속속들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게 끝나고서 이 현장을 돌아볼 때 기억이 그냥 되게 이 여름날의 어떤 한편의 꿈 같은 기억으로 제가 남아있는 걸 보면 너무 좀 행복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셋이 치킨도 먹었어요. 감독님은 왜 안 껴주고? 저희 숙소가 꽤 적 있었어요. 촬영 끝나고 네. 뭐 2회차 이럴 때 네, 그랬구나. 촬영 끝난 밤 언제 한번 배고팠구나. 치킨도 먹었었어요. 감독 입장으로 치킨도 먹고 뭐 오늘 일찍 끝나는 치킨이라도 뭐 먹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먹었었어요. 다들 새로운 인연을 만났네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영화를 계속 다시 돌려보고 있는데 제가 만들지 않은 부분, 비어있는 부분들을 세 분이 다 만들어 오신 게 느껴지거든요. 그 치킨 먹고 이런 시간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분이 다 초면이었는데도 리딩도 딱 한 번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좀 친해지긴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현장 세팅하고 할 때 세 분이 항상 이렇게 뭉쳐가지고 얘기하고 오시고 그때마다 뭘 만들어 오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맞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오해야? 근데 뭔가를 하면 이제 거기에 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리허설을 계속 돌리고 오셨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촬영을 할 때 모니터링을 할 때 그 세 분의 그 합이 딱 맞춰진 느낌이었어요. 되게 조화가 좋았어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세 분이 서로 배려도 엄청 하시고 서로 좀 이렇게 주파수가 그래도 맞는 게 맞아. 아니었을까. 맞아요. 맞아. 잘 셋 모으신 다 것 같아요. 맞아. 아이일 거예요. 셋 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친해지진 않았지만 좀 뭔가 이렇게 이 서로 안에서 조곤조곤 소곤소곤 이렇게. 맞아. 조곤조곤 소곤소곤 이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딱 톡 튀는 사람이 없어서 딱 봤을 때 저도 이렇게 뭔가 보고 있어도 편안해지는 그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배우로서 봤을 때도. 두 분은 그 월드 프리미어로 이제 감독 대 배우로 만난 거잖아요. 네. 너무 하고 싶었던 배우랑 했는데 어땠나요? 근데 저는 이미 너무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냥 이런 마음으로 계속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다른 배우님들은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좀 후반에 좀 떠올렸지만 영교 배우님은 처음부터 그 목소리로 대사를 읽는 걸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 역시 잘 어울리는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어요. 근데 배우로서도 같이 일하면서 이제 나를 계속 생각해주고 다음에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주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만큼 뭐랄까 뿌듯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나를 이런 거는 이번이 좋았어야 다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 순간 되게 뿌듯하다. 그건 두 분 모두에게 느끼는 어떤 저의 감사한 감정이죠. 저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 사람 아니 솔직하게 근데 굉장히 지혜롭고 똘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응, 감독으로서도 지혜와 똘똘. 굉장히 똘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사실 되게 여리잖아요. 여린 구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든 이건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굉장히 마음 아프고 불편해하면서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되게 미안해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영화 안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쫄지 마.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런 에너지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쫄지 않았으면 지지해줬다. 좋겠고 이렇게 맞아. 그리고 사실 뭐 현장에서 뭐 더웠어요. 현장이. 여름이었죠. 네. 한창 여름. 근데 뭐 그 더위야 뭐 다 덥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괜찮아 뭐 이런 마음을 보내주고 근데- 싶었던 것 같아. 근데 한참 여름이었고 그 촬영지가 저희 집이었는데 상우님이 더위를 엄청 좀 맞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이 미안해 하셨을 그랬던 것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연락 드릴 때 제일 더운 때 이제 대구 경북에서 찍지만 실내 촬영이 대부분이라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들이 이래.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바보같이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실내 촬영이면 안 더울 거라고 아니 생각했어요. 여기 상우님이 나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실내 실내면 촬영이라고 해서- 시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아. 그냥 밖에서 햇볕이면은 덥지만 당연히 이제 녹음 때문에 에어컨을 못 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진짜 바보같이 실내면은 시원하겠거니 했는데 한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면 실내도 그렇게 덥대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도 막 땀을 이제 한 바가지 쏟고 시작하니까 아 상훈 배우님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너무 죄송했죠. 상훈님한테 너무 제가 죄송해하니까 상훈님이 괜찮다고 엄청 또 저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저를 배려를 해주셔서 굉장히 너무 따뜻한 감사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맞아, 엄청 다들 전 따뜻했어. 다 팬이 됐어요. 배우님들 다 너무 좋아서. 좋다, 아름답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지혜롭고 똘똘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맞아요. 너무 미안해하면서 할 건 다 하는 사람인 것 맞아요. 같아요. 강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미안해하는데 근데 정말 해야 이건 돼요. 해야지. 해야 돼요. 너무 죄송해요. 해야 돼요. 약간 이런 그 죄송해요가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게 또 네.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그런 성격이 음. 있고 또 영화를 제가 만들려고 온 사람이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어떤 분명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멋있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그랬을 때 포기하고 그냥 타협하면 사실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네. 감독님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네. 뭔지. 근데 그게 계속 단계별로 달라졌던 것 같은데 제일 최근에 월드 프리미어에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미가 저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왜 해? 하지 마.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식으로 얘기 아니,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약간 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빈이가 김선빈 감독님이 그 현장에 있는데 어깨가 너무 이렇게 돼 있는 안 거야. 그래도 원래 그런데 더. 네. 너무 눈치를 보고 너무 이렇게 돼 있고 말끝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죄송하다고 계속 안 해도 돼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죄송하다 왜 해? 뭐가 죄송해 지금? 그럼 내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아직까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정답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딱 이때까지 월드 프리미어 전에 이제 환경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감독은 그냥 무조건 제가 미안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냥 다 내 영화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이고 스태프들은 사실은 마음이 저랑 똑같진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제가 쓴 시나리오에 제 영화고 또 영화가 이렇게 소개되면 감독으로 제 이름이 나가는 작품인데 스태프들은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제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일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뭐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뭐 다들 알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역할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 현장에 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너무 그렇게 매 순간 이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일미는 이렇게 스태프들을 독려해줘도 미안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난 이 대화에서 잠깐 빠질게. 가지 마. 나 미안해하지 않았어. 미안해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나는 미안해하지 않았구나. 그 미안해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고 고마운 마음이 더 크고 그냥 그걸 같이 가지고 그냥 같이 열심히 작업을 한다에 뭐 초점을 막 그래. 난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래. 미안해할 필요가 없을 나는 수 있어. 그냥 스태프들 막 불어먹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아우 빨리 찍지 뭐 이랬다. 아니야, 일미는 절대 부려먹지 않아요. 일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무조건 그냥 자기가 하고 말아. 그냥 스태프들을 못 살게 굴지를 않아요. 그 이야기 중점을 좀 바꿔볼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저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잘 모르겠어요. 답을 찾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작품마다- 두 분 다 너무 좋은 감독님들이시죠. 이렇게 정리할까 봐요. 잘한다.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네, 잘한다. 그렇습니다. 저 그거 궁금해요. 영화에 어쨌든 새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네. 영화 속 캐릭터라면 어떤 캐릭터일 것 같은지 궁금해요. 왜 저를 보고?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어디에 반영이 제일 많이 됐냐는 말씀이시죠? 네네. 월드 프리미어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영화 엄청 매몰되어 있는 영화의 진심인 감독 정현과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옛날에 영화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좀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영화랑 헤어진 달인, 영교 배우님이 연기하신 달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공존하는 것 같아요. 달인도 있고 정현도 있고 정현이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 영화를 보여줄 때 너무 떨려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저도 지금도 제 영화 처음 보여주는 자리 오면은 진짜 몸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고 뒤통수만 보게 되고 하는 마음이 그만큼 진심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달인처럼 달인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는데 바퀴벌레 안 나오는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런 또 마음도 있어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영화에 감독님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아주 솔직하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감독님에 대해서. 근데 제가 월드 프리미어를 만들 때 되게 중심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영화 얘기를 하는 영화잖아요. 그런 걸 메타 영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 영화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할 수도 있고 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양해야 되는 바도 있고 그 월드 프리미어를 만들면서 그 아까 말한 정현과 달인이란 인물이 막 영화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너무 우리한테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영화는 어쨌든 관객들을 만날 거고 이 이야기가 이 영화 속의 인물들한테만 중요한 얘기일 때 저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상훈 배우님이 연기하신 석진이란 캐릭터가 뿅 하고 나타난 것 같아요. 석진은 관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서 바라보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석진이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 극을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달인이든 정인이든 둘 다 어떤 에고로 맞아. 되게- 에고라는 표현이 맞다. 에고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네. 석진은 그 에고 없이 둘이 다 지금 너무 둘의 세상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이야기가 조금은 지금 상황에서 해볼 만한 이야기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시나리오를 쓸 때 저도 느낀 게 이게 근데 영화 감독이 나오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되게 대중적이라고 느꼈던 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계속 좋아하는 일도 하고 뭐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삶을 선택해서 좋아하는 일을 좀 멀리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저는 좋았어요. 그거랑 닿을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영화 만들기 직전에는 영교 배우님이랑도 막 영상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고 배우님들 의견 받으면서 또 대사 같은 것도 수정하고 이게 꼭 영화를 만드는 사람한테만 와닿는 얘기가 아닐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 느껴졌어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트레일러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아마 올해 다양한 영화제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관심 갖고 김선빈 감독님이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영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 사실 맞아요. 관객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간절하고 사랑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맞아. 관객분들이 계셔야 또 존재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영화라는 게. 오늘은 김선빈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작품 외적으로 좀 감독님 일상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요즘 고민이 뭐예요? 고민. 이제 전업 작가 되셨잖아요. 영화에 대한 마음이 지금 커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확실한 지향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영화를 안 보는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분명히 어떤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라는 어떤 소스를 관객들에게 만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멋있다. 연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연구자. 제가 뭐 그런 전문 지식은 없다 보니까 그냥 저 혼자 고민하는 게 다긴 한데 그래서 뭐 요즘은 영화 감독분들 중에 유튜브로 뭐 영상을 올린다거나 뭐 웹 컨텐츠로 넘어가시거나 뭐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뿐만이 맞아요. 아니고 저도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는 영화를 꼭 영화관에서 보지 않는 시대가 된 건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영화를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쯤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빠져있는 콘텐츠 하나 소개해 주세요. 두 분한테는 이미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본 뭐? 드라마 일본 드라마 중에 아, 핫스팟이라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그 브러쉬업 마이 라이프인가? 브러쉬업 라이프인가? 아세요? 알아요. 안도 일본. 사쿠라 배우님이 나 나오신. 그 드라마도 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 둘 다 지금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거지. 브럽시엄 마이 라이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아무튼 뭐. 그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근데 같은 작가가 만든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네, 가장 큰 특징이 그냥 뭔가 농담 따먹기 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되게 길게 잡아줘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지루하고
되게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은 일상을 잡는데 거기에 다이나믹을 기가 막히게 넣어요. 이게 감독의 시선이구나 했어. 아, 저도 그래요?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제가 포착해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나는 막연하게 너무 재밌다, 너무 그 잔잔하니 재밌다라고 표현에 그쳤던 걸 이렇게 또 들으니 그런 것 같네요, 정말. 일미랑 저랑 좀 그 지향하는 게 비슷한 지점이 있잖아요. 뭔가 무해하고 스트레스 없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재미없지 않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핫스팟이 되게 하나의 답을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되게 반갑고 재밌게 봤어요. 후지산이 있는 동네 쪽에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그 직장 상사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외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막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막 큰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외계인이란 사실을 친구한테만 얘기해도 될까요? 뭐 이런 그냥 하나의 소스, 그 재밌는 소재가 하나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걸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나가는 드라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막 놀라거나 막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점이 있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대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 외계인의 능력도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웃긴 게 그 능력을 쓰고 나서 힘이 빠졌을 때 온천을 해야 좀 몸이 맞아. 풀린다.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런 그냥 게. 일반 아저씨 같은 느낌인 게 너무 좋았어.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소소하지만 재밌는 드라마, 뭐 영화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만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선빈 감독님의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편을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말을 하려고 거군요. 네, 하는 건데요. 언제쯤? 될 수 있다면 내년? 내년에 찍는다고 생각하고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프리랜서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다 보니까 그게 늘어지면 되게 시간 아까울 것 같거든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 제가 스스로를 속인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나 사실 영화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놀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표를 좀 가까이 잡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싶어요. 에너지가 좋다 지금. 근데 되게 그게, 그 활기찬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일미가 엄청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일미 영영 이 부부가 저에게 굉장히 큰 활력을 주고 있어요. 계속 진짜 뭐 너무 하라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저한테 계속 시켜주고 월드 프리미어도 사실 그렇게 말한 거에서 시작했고 장편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일미가 장편을 이제 써야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네. 네 하고 또 쓰게 되고 근데 또 능력이 있어. 써야겠는데 하면서 하고서 쓰잖아. 또 쓰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가끔 너무 스트레스를 주나 싶기도 해. 계속 뭘 해라 하자 이러는 게. 근데 지금까지 너 스트레스 일절 안 받고 저에겐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었어요. 멋있어요. 제 얘기하니까 참 시간이 빨리 가네.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 나 되게 좋아하네. 아니, 어떡해. 제가 구미의 본가에 이제 묵었는데 아빠가 말이 너무 많아요. 아빠 얘기 들어줘야지. 네, 그래서 진짜 말이 진짜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러고 있네. 내가 아빠 딸이야. 집에서는 제가 말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다 푸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하고 가시죠. 네. 앞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관객분들도 보고 싶어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지켜볼 때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를 많이 봐주세요. 네. PR, 자기 PR. 좀 감동적이야.
선빈 감독님이 어느 날 좀 지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음. 오늘의 녹음을 들어보면 또 음.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힘을 주는 시간도 올 수 있을 것 내가 같아요. 저렇게 파이팅이 넘쳤다니.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 좋다. 이런 시기에 딱 이걸 남겨놓을 수 있어서도 너무 좋네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아늑한 초대석 마무리하면서 김선빈 감독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일일 MC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고 네.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 듣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제 질문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듣는 재미가 너무 맞아. 풍부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공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음. 난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손잡고 막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기본적으로 좋아서. 가셨잖아요. 왜 자꾸 말하는 거야? 네. 되게 좋았다. 난 너무 좋았다. 저도 너무 행복하게 잘 초대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자, 다음 화에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나오실 예정인데요. 다음 게스트가 누구죠? 다음에 만나보시죠. 기술은 영영이 담당해 주셨고요. 저희는 일미. 세루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아늑하세요.